네, 안녕하세요. 하고오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6평 보고 이제 주말이 돼서 토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상담 다 하고 이제 일요일 날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 해설 강의도 좀 보고 저랑 풀이가 다르던 분들도 보고 뭐 전략적으로 이제 수립을 하는 단계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 어차피 6평이 수능이 아닙니다. 어차피 수능 끝나고 울면 되니까 지금 울고 있지 마시고 당연히 뭐 몇 명 울더라고요. 많이 우는 학생들도 있고 뭐 마음이 슬픈 아이들도 있는데 충분히 공부량이 확보가 됐는지 자기가 공부한 절대적인 기간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 너무 욕심내고 조바심 내지 않길 바라고 미정론을 권장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확통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미적보다 일단 어려운데 표점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수능날 확통이 표점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근데 표본이 훨씬 좋아요. 확통이 지금 훨씬 잘합니다. 미적보다. 미적보다 확통이 훨씬 잘하고 지금 과탐은 지금 약간 진짜 에러인 게 약간 과탐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가지고 은근히 표본이 청정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완전 극최상위권 생명과학 원 만점자는 생각보다 너무 쉬워졌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수능을 한번 그 불을 질러서 그렇게 된 거고 웬만하면은 사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사문이 이렇게 쉽게 나왔는데도 등급컷이 이 정도면은 사문 지금 표준 점수 근데 박살나긴 했죠. 사문이 사문이 지금 아마 6월 모의고사가 좀 쉽게 많이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난이도는 쉬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표준 점수랑 등급컷을 보면은 사문 개박살 났고 윤사가 제일 어렵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윤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도 은근히 개꿀인 것 같은데도 절대적인 난이도 즉 이 등급컷의 차이가 7점씩 난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려운 건 맞는데 왠지 2등급까지는 너무 쉽게 된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한지, 세지 여기도 그냥 2등급까지 너무 쉽게 된다. 1등급 표본들이 지금 엄청 강합니다. 사문들은 다 거기에 강해가지고 탐구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지금 런처도 되고요. 어차피 사문을 지금 시작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청정구역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적런을 권장을 하고요. 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올해는 미적 사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한 백며칠 전부터 말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미적 과탐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미적 과탐했던 게 맞는 것 같고 결국에는 미적 과탐했던 애들이 대학을 갔죠. 근데 올해는 미적 사탐을 해서 올리는 게 좋고 뭐 당연히 서울대 카이스트는 당연히 과탐이 맞고 거기는 이제 의대나 서울대 카이스트는 당연히 그게 맞고요. 그 아닌 그 이외의 학생들 99% 100분이 그 평백 넘어간 애들 말고 그 밑에는 약간 사탐하는 것도 고려를 좀 해보세요. 알겠죠? 그건 해보고 일단은 제가 이제 국어 영어 탐구는 제가 특별히 조언 드릴 건 없습니다. 왜냐면 무난하게 나왔어요. 국어 쉽게 나왔죠. 국어 무난하게 나왔고 탐구도 은근히 괜찮게 나왔고 영어도 이제 좀 어렵게 나왔는데 영어는 솔직히 뭐 어렵게 나오나 쉽게 나오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2등급만 맞으면 돼서 뭐 큰 문제는 없어서 영어 조금 어려워도 그냥 뭐 하던 거 하세요. 어차피 9평대 영어랑 지금 당장 뭐 일주일 정도 영어를 더 바짝 본다든가 그런 거는 뭐 괜찮은데 굳이 뭐 비중을 낮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제가 화작 원매 다 풀어봤는데 화작 45번만 약간 좀 애매해서 그냥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패스하시고 예, 나머지는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수능 특강 화작까지 수능 특강 화작을 해서 연계를 체감해야 되나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자기가 하던 거 하고 화작 한 개 틀렸으면은 그냥 원래 하던 거 하시고 그냥 국어 공부를 좀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다 해놓고 그냥 7월쯤에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과목을 좀 해놓고 어차피 국어가 80점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냥 그게 그날 컨디션 따라서 90점 될 때도 있고 80점 넘어갈 때도 있고 70점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저점이 80점대 초반이면은 더 이상 국어를 막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그날 컨디션 그리고 막판에 실무 양치기나 해도 되고 아니면 평가원 양치기를 통해서 금방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솔직히 뭐 국어 선생님들이랑 저랑 의견이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자기들 이제 강의 봐라 뭐 해라 이렇게 하고 저는 수학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판단을 잘 해서 해보시길 바라고 요거는 이제 좀 하고 뭐 수학 솔직히 90이 밑에는 이번 시험지 90이 밑에는 싹 다 과탐 버리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과탐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던 거 유지하세요. 과탐을 못하는 애들 특히 30점 밑에는 다 런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과탐 한번 폭파시켜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평가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근데 진짜 남아있는 약간 주식 같은 거지. 남들 막 다 오를 때 막 이제 폭락장이야. 다 팔고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더 사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서. 얘네는 일단 성공합니다. 근데 뭐 그게 다른 거면 모르죠. 그래서 일단 잘 해보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밑에 이제 막 문제별로 뭐 어떻게 써놨긴 했는데, 영상 끝까지 안 보고 이제 댓글 다는 애들 거의 한 90% 되거든요. 뭐 영상 완주율 한 7%밖에 안 됩니다, 매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마인드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량이 채워진 애들, 어느 정도 공부량이 채워진 애들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하고 태도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 이제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어차피 해야 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애들이 막 70점대 애들도 있고 80점대 애들도 있잖아. 근데 얘네가 맨날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력은 90이가 돼. 사후적 풀이를 보고 막 그런 거 했을 때, 해설 강의 정리했을 때 100까지도 돼.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막 15, 21, 뭐 22, 28, 30 막 이렇게 못 풀 것 같아서 쫄아서 그냥 넘기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80점, 특히 80점이 그렇거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운동을 조금 더 하고 도전 정신을 조금만 더 가지고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거든요. 미분 한 번만 더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은 식을 생성만 해봐도 되는데, 그거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기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체력 단련을 시켜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의대 갔던 친구들이 공부량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의대 갔던 친구들이 뭐 하루에 한 15시간만 해도 되는데, 뭐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의대 간 애들이 있죠. 근데 보통 운동을 합니다. 15시간 하고 운동 1시간 반 정도 하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멘탈적으로 뭐 관리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솔직히 공부량이 지금 시점에서 15시간 밑에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애들은 넘어요. 그게 다 넘어서, 안 넘으면 그냥 다 삭발시켜 버려가지고, 이번에 노베이스 친구들도 뭐 보통 한 18시간, 19시간씩 해가지고 올라간 애들도 있고, 15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마지노선이 거기거든요. 마지노선이. 그 밑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막 진짜 바짝 하는 애들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막 20시간씩 한다고 막 계속 오르는 거 아닌데,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에서는 잠을 좀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솔직히 15시간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맨날 말하지만 15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한 18시간 권장을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솔직히 의대급 넘어가고 그런 애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5시간, 16시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12시간만 하고 의대 간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그런 애들 보면은 보통 운동하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진짜 완전 머리가 엄청 좋은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빼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은 보통 한 15시간, 16시간 하는데, 그 중에 한두 시간은 운동을 꼭 하더라. 서울대 의대생들 인터뷰나 이런 거 봤을 때 거기들도 막, 근데 완전 천상계죠, 거기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이제 머리 안 좋으면 어째 못 가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일반적인 고려대, 연세대 계약학과 가거나 아니면 서울대 낮은과 자연계 가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갔을 때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 은근히 조금 더 잘 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봤던 애들도 그렇고, 의대를 갔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학교들, 서영고 이런 데 좀 좋은 데 갔던 애들 보통 다 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 꼭 하세요. 이게 뭐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30분이라도 운동 꼭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거 하고 뭐 책 보고 싶은 거 보시고, 공부량 제발 늘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차피 이제 와서는 이제 마지막 수능이기 때문에 공부량을 늘려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못하면 못 가는 거니까 그거니 상관은 없고, 그냥 공부를 했는데조차도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조언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밑에 영상 보면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제 마지막에 이제 라이브 할 때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실무 점수 의미 없습니다. 실무 점수 의미 없어요. 집에서 집 못 친 거 다 의미 없으니까 현장 응시해서 어떻게 됐냐가 훨씬 중요해요. 저도 결국에 수능 100점 맞은 거 성적표 같은 것도 이제 걸어놓고 장사를 했었을 때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집에서 깔짝, 이번에 6평도 집에서 풀었거든요. 집에서 깔짝 풀었을 때 한 30분이면 다 풀어요. 무조건 끝까지. 이번에 쉽게 나와서 그렇지만 35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결국에 그 성적이 수능 날 100점이 나왔었냐 안 나왔었냐인데, 수능날 100점이 나오려면은 집에서 진짜 한 60분 컷 내서 100점 나올 수 있는 성적 돼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날 100분 재서 100점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망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으니까, 몇십 년 전에 보고 막
완전 늙었으니까 이제 상관은 없는데, 학생들, 특히 삼수생, 사수생, 거기 삼수, 사수, 오수 라인은 수능이 100점이 나오려면은 진배에서 진모로 거의 한 1시간 컷 내야 돼요. 진모로 실무 1시간 컷 낼 수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컷 내서 한 60분 재서 한 80, 그러니까 92까지는 가야 돼. 1시간 컷 내서. 두 문제 빼고 다 버리고. 실무 난이도가 확실히 더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본인을 속이지 마세요. 본인의 공부량을 최면을 걸어서 본인을 속이지 마시고, 내가 안 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한 척, 공부 많이 한 척, 그 다음에 실무 잘 본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결과가 증명해 주거든요. 결론은 가끔 보면 좀 자기를 속여가면서까지 공부하고 남을 속이고 막 해가지고 잘한 척해서 막 덮프 답 사서 막 풀고 그딴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뽀록 나요. 결국은 어차피 그래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심적으로, 우리 학원 애들은 대부분 양심적으로 하거든요. 그나마. 왜냐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양심적으로 하는데, 많은 상담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도 상담을 하지만 상담을 받는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속이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량을 속이고 실제로 아닌데 막 공부 막 17시간 했습니다 해놓고 보면은 17시간인데 어떻게 문제집을 그거밖에 못 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심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이게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만 달라지길 바라고, 그 다음 점수별로 정리를 하는데, 일단 엔제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이게 엔제를 바로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92점 밑에면은 기출 한 바퀴 싹 정리를 하고 하시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2014학년도 나형까지, 이거 심지어 고2까지 해도 됩니다. 고2까지 해도 되고 고3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건 자기 판단해가지고 공부랑 맞춰서 하면 됩니다. 보통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재수, N수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3 중에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애들도 있긴 하거든. 근데 주말 기준으로 하루에 수학 11시간 수학 정도 박을 수 있는 실력 되면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국어 한 4시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거든, 지금은. 탐구랑 영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플러스 알파로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해도 돼요. 근데 9평 이후에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전혀 늦지 않는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점수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기준치는 우리 학원 학생들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적은 웬만하면 스테이 추천합니다. 22번 버리고 밑에서 봅시다. 자, 일단은 100점. 그럼 뭐 이건 보편적인 얘기고, 개인적으로 상담한 애들은 이 영상 보고 말고 나랑 상담한 내용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고요. 100점 친구들은 다른 과목 좀 하세요. 이거는 오히려 다른 과목 좀 권장합니다. 100점인데 더 이상 무리해서 막 하지 말고 9평 때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봐요. 매주 실무 조금 하다가 나중에 수능 완성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실무나 엔제 같은 거 9평 때까지 한 20개만 하면 되거든. 근데 한 7월 중순까지는 수학 비중을 낮추세요. 어차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사탐 이때 몰빵 치라고 했죠. 사탐 몰빵 쳐서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래. 8월쯤에 실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실무 막 해서 양측에서 다시 올려서 9평 때 100 또 찍는 게 훨씬 좋지, 지금 굳이. 근데 막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 전과목 다 100점인데요. 알아서 하세요. 저 모릅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100점 이상은. 이게 100점이 있고 100점 플러스가 있어. 막 진짜 선생님 저 시험장에서 한 50분 컷 냈는데 이런 댓글들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너네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이번 시험지가 특히 최상위권하고 중상위권은 갈아버리는 시험지여가지고, 내가 봤을 때 92 이상은 진짜 많을 수도 있어. 하지만 84, 88이, 그러니까 아니다, 88까지가 은근히 많고 92가 은근히 없고 96, 100이 은근히 많더라고. 그래서 댓글하고 이제 뭐 문자 같은 거 받아서 보니까 갑자기 100 찍어버린 애들도 있고, 갑자기. 그리고 96이 좀 많았죠. 96이 엄청 많았어요. 22번 때문에. 그래서 22번 틀린 거는 100점으로 치세요, 그냥. 어차피 그딴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96은 할 말이 좀 있어요. 20이 틀린 거는 무시. 어차피 본인이 하시던 거 하고, 30번 틀린 것도 은근히 무시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딴 거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은, 그러니까 평가원과 수능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평가원과 수능이 같은 출제 기관에서 낸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늘 말하지만, 느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결국에 평가원에서 내셨던 분들이 수능날 안 냅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수능은 수능끼리 묶고요. 평가원은 평가원끼리. 특히 6월은 실험달. 22, 28 같은 건 항상 실험 문제로 나온다고 말했죠. 그래서 어차피 전범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는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는 평가원이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9평 때 지수로그 함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해설해 주는 거랑 유튜브에 올리는 해설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만 유튜브는 조심스럽게 올리는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말하고 싶은 거는 9평 때 지루함 나오면 수능 삼각함수입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시나리오 중에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시면 되고, 28번 틀렸다. 계산량이 부족한 겁니다. 미적분 엔제들 2개 추천합니다. 컨택트랑 미적분 엔제, 여기 비슷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은 올해 윈터더프 28번 같은 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디아카이브 실물 사면은 이게 돈이 아까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28번 음함수 미분 시리즈가 나오는 게 이제 강 X도 있긴 하지만 그 서킷도 있어가지고 좀 괜찮고,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보편적으로 미적분 엔제는 이혜원 거랑 컨택트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설마지의 도움을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지인선과 설마지 도움은 여기서 못 받고, 지인선 시즌2 이번에 개 좋습니다. 진짜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많이 추천하고, 설마지 시즌2는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할 건데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좀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고, 29번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29번 급수는 어떤 문제집 실무에 다 있습니다. 30번 틀렸으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기출 그냥 열심히 푸시고. 자, 그리고 실무는 유니온 R 같은 거 해서 100점 맞는 연습하시고, 다정복수 수정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거 해도 되는데 수정은 조금 쉬울 수도 있으니까, 유니온 R도 조금 쉬워요. 96한테는. 그래서 매주 실무 나오는 거 아무거나 하나씩 하고 6평 전에 남았던 실무들 처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92가 할 말이 많아요. 92랑 88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92는 22, 30 틀이면은 96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22, 28 틀도 96처럼 하세요. 근데 29 틀은 약간 여기 따라서 가는데, 15, 21 틀렸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나연 기출까지 한번 다시 하세요. 엔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엔제가 조금 더 좋긴 해요. 왜냐면은 2021년까지는 기출이 더 좋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밑으로 내려서 2020, 2018, 2017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효율이 떨어져. 근데 내가 100점 맞고 싶으면 여기 갔다 오세요. 100점 안 맞고 싶어, 그냥 92만 맞고 싶어 하면은 엔제 들어가고, 100점 한번 맞아보고 싶어, 진짜 달라지고 싶어 하면은 우주 끝까지 한번 갔다 오세요. 우주 끝까지 한번 갔다 오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왜 하필 2014 나연까지냐? 갔다 와보면 알아요. 뭔가 15, 21과 같은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실무 비중 조금만 늘려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칸. 자, 여기는 약간 멈춰놓고 보시는데, 공부 태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를 풀 때라든가 아니면 그럴 때 공부가 좀 있는데, 밑에 보면은 여기 제가 투트랙 공부 라인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요게 92, 88, 84, 81, 73 다 적용됩니다. 어려운 거 하는 거, 그 다음 쉬운 거 하는 거에서 투트랙으로 가는데 비중이 다릅니다. 여기는 투트랙으로 하는데 준스팟 N이나 이제 천우신조 같이 어려운 실무 하나 하고요, 결정 모의고사 같이 쉬운 실무 하나 하면서 약간 여기는 어려운 거 70%, 쉬운 거 30% 해서 바뀝니다. 어려운 거 70%의 의미는 엔제도 포함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데, 고1, 고2 기출 한번 싹 다 밀고 다시 엔제 들어가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7월 달까지 완벽하게 7월 모의고사 때 100점 맞도록, 특히 미적분 뒤에 적분 파트, 확통은 통계 파트 꼭꼭꼭 꾸겨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대 방향입니다. 너무 공부 많이 했는데도 80점 나왔어. 88점 나왔어. 너무 공부 많이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88점 나왔어. 잠깐 쉬었다가 다른 과목 하고 오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라인은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1시간까지는 투자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학을 하루에 5시간만 해도 이 점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예, 방법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동준 쌤이나 아니면은 거의 누구야, 그 시대인재 김현우 선생님, 요런 약간 초고수 라인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거 해설이나 막 완전 진짜 사교육의 정점으로 가가지고 시대인재 라이브나 막 이런 거 돈 박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박아서 성공하신 분들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도움이 많이 됐는지, 도움이 됐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을 해요.
대형 강의에서 도움을 됐던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 100명을 가르치면은 4%만 올라도 4명이 올랐잖아요. 4명이 많이 올라도 한 10%만 올라도 10명만 많이 올라도 후기에다가 글을 쫙 깔아올 수 있어요. 100명만 가르치진 않죠. 한 200명, 300명 정도를 더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진짜 100% 오르는 방법은 일단 저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시간 박으면 요 점수 때는 아직 올라요. 이번 시험지의 88은 시간 박으면 96, 100까진 갑니다. 96까진 가요. 제가 봤을 때 시간 박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100% 오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이게 제일 힘든 거고 정석이죠. 공자와 노자가 맨날 말하는 것처럼 남들 하는 거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거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100%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베이스도 올리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냥 시간 박으면 다 올라가요. 시간 박으면 올라가니까 뭐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같이 시간 받고 20시간 수업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의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수능에서는 수학에서는 뭐 국어나 영어, 탐구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수학만큼은 제가 봤을 땐 제 방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이거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압니다. 아는데 했던 애들 중에 떨어진 애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바뀌어보세요. 도움이 됐던 모의고사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온셋 이번에 뭐 무료배포 나왔는데 별로 도움 안 됐습니다. 무료배포는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근데 어려운 시험지엔 도움 될 거예요. 여기는 너무 어렵게 나왔지만 이거 결정은 도움 많이 됐고요. 결정이 아마 지금 시험지에서는 적중률이 제일 높아요. 88까지는 얘가 제일 좋고요. 92 이상은 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84, 88까지는 차영진 쌤하고 김범준 쌤 1회차 도움 많이 됐죠. 정말 많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단 1등, 2등, 3등입니다. 그 다음에 강희찬 선생 온셋은 이제 나오면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강윤구 선생님 체크포인트. 약간 하프 모의고사 느낌의 뭔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가성비 엄청 좋은 전설의 볼륨 1, 2, 3 있으니까 한번 OT 보시고 이투스 패스 구매 안 하신 분들도 그냥 단품 구매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도움 많이 됩니다. 더프 도움 많이 되죠. 킬링캠프 서프 도움 많이 되죠. 이현 지인선 설마 나오는 거 이제는 전범이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실무 영상은 따로 만들 거예요. 지금 도움된 거는 1, 2, 3, 4, 5번까지 라고 보시면 되고 미래에 도움될 것들 적어 놓은 겁니다. 다음 자 인문인재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84점 이하는 기출 한번 다시 싹 다 돌리고 수정 모의고사 같은 것까지 해서 기출 한 바퀴 더 돌리고 그리고 엔터 민동훈 선생님 엔터 그 다음에 유정이 일단 도움 제일 많이 됩니다. 유정이 도움 지금은 제일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이제 기출 한 바퀴 다시 돌리는 걸로 리버스나 시대인재 코어 이런 거 추천하고 밑으로 여기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멈춰놓고 정독을 조금만 해보세요. 투트랙 아까 말한 투트랙 해가지고 하는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기출 30문항 이렇게 병행을 같이 해주세요. 어려운 실무 하나 풀었어 60점대 나와 당연히 60점대 70점대 나옵니다. 털립니다. 그리고 그 비포 풀세트해서 풀고 전범위로 풀어보고 전범위 학습이 안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전범위예요. 제가 6평 범위만 맞춰서 학습을 시켰는데 27번 나와버려서 살짝 터졌는데 전범위 학습 이제는 학습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호머 하세요. 호머 내가 73 맞았어. 올리세요. 3점 올리세요. 그리고 여기 라인은 뭘 해야 되냐면 사후적 호머를 해야 됩니다. 호머를 해서 자기가 80을 넘을 수 있으면은 위칸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호머를 해서 80 넘어갔으면 위칸 올려. 그리고 시험장에서 쫄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고요. 5회독 이상 기본이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12번 풀립니다. 똑같은 문제 12번 풀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막 진짜 70점 오른 애도 있거든요. 점수가. 그냥 암기를 박았어요. 암기 그냥 문제 그냥 번호랑 답이랑 풀이 과정 다 외우라고 해가지고 암기 박았는데 전체 점검하는 시간이 다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고 여기는 개념의 센스 한번 하세요. 여기는 기출 한 권도 제대로 못 끝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출을 만약에 끝냈는데 그럼 호머를 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던가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호머 했을 때 한 8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학생이면은 올라가서 여기로 가시고요. 선생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좀만 더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세요. 그리고 40점대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량 늘리세요. 공부량 늘리시고 여기는 이제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몇 시간 더 하냐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공부량이 부족할 확률이 있습니다. 위에 요 라인은 있어요. 요 라인은 한 10몇 시간씩 15시간 막 16시간 공부했는데도 요 라인이 있거든요. 아직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9평 때는 제가 더 올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완전 9등급이었던 친구들 지금 이 라인까지 오긴 왔죠. 근데 그 3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족해서 공부 시간을 더 박는 것보다 이제 그냥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은 공부량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 밑에는 공부량이 15시간 넘겼는데 여기 점수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공부량을 늘려보세요. 한번 여기는. 자, 그리고 노베이스들 가르쳤던 거는 다 그냥 했던 거 이겁니다. 진짜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하는 중, 여기 하는 중, 여긴 끝났음. 하는 중. 3월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했냐면은 직선의 방정식부터 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부터 했는데요. 여기까지 온 친구도 있고 아직 도착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공부했는데 잘 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수업했는지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자료는 공공재입니다. 싹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실 분들 보시고 뭔 짓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질문은 답변은 요거면 충분할 것 같고 노베이스 일단 성공 중입니다. 너무 잘 봐서 여러분들이 약간 슬퍼할까봐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점수 공개하면서 조회수 빨아먹고 예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씩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디코방에 가끔 점수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좋고요. 공개적으로 뭔가 이 친구들의 정보를 막 방출해가지고 제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자랑해야 될 시점이 오거든요. 학원 학생 수가 없어지거나 약간 뭔가 위기가 생겼다. 재정난이 온다. 그러면 자랑하는데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꼭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고 됩니다. 공부량 박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공부량이 안 되는데 뭔가 대학을 잘 간다?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작년에도 의대 갔던 친구들도 서울대 갔던 친구들도 결국에는 공부량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뭐 가려면은 때려쳐야죠. 강사 때려치고 공부량 채워야 되는데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거에 만족하고 나중에 뭐 학원이 망하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하시고 공부 점수 오른 학생들 그냥 하던 거 진행하시고 그냥 행동 강령 세팅하시면 되고 공부 떨어진 학생들 만약에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다 하면 올인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해봐요. 7월까지만 해도 되거든. 2달만 해보세요. 2달만. 알았죠? 그래서 하고 멘탈적으로 뭔가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 사람들, 조금 오른 사람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점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죠. 조금 올랐으면 조금 오른 대로, 많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틀린 번호대로 정리하는 거는 요건데 요거는 그냥 멈춰놓고 보고 싶은 대로 보세요. 특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 그냥 버려. 이거 이 쓰레기 문제 버리세요. 알았죠? 틀리는 사람들 멈춰놓고 보시면 됩니다. 미적분 올기출이니까 이것도 그냥 의미 없어요. 확통 28? 나는 모르겠음. 못 풀었습니다. 저도 확통 28번 저는 못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28, 29, 30 확통 다 못 풀었습니다. 확통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네, 미적분 하시고 기하 30번만 해줄 말이 있는데 기하 30번은 좀 슬프지만 EBS 파이널 모의고사에 있긴 합니다. 비슷한 문제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봤죠. 예. 근데 기아는 그런 거 해요. 기아는 EBS 근데 나오는 이상한 컨텐츠들 그 종이 막 위로 넘기는 쓰레기 같은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제본이라도 해서 비포로 프린트해서라도 풀어보세요. 한번. 그거는 약간 그런 데서 내가지고 좀 저는 그래도 다 보긴 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실무 모든 기출 실무 저는 6모 준비하면서 한 100개 넘게 풀었거든요. 뭐 서킷 브릿지랑 이런 것도 다 합쳐서. 근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하루에 실무 한 3, 4개씩 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데서 낸 것들은 그냥 버립니다. 어차피 수능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기하만 30번만 그거 내적하는 문제 조금만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EBS에서 도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EBS 넣어놓은 거예요. 메뉴에다가. 그리고 인문 단계는 요거 아까 그 올려놓은 거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모 기준인데 이거 6모 기준으로 좀 바꿀게요. 6모 84 이상부터입니다. 여기는 6모 84 이상부터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는 6모 76부터 80까지입니다. 81까지요. 그리고 여기는 6모 88부터입니다. 6모 88부터 똑같이. 그래서 이 정도면 돼요. 5모 점수보다는 5모가 조금 더 어려웠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올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